이번 영상에서는 강의 개요와 실무 준비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100% 동일할 순 없지만 그래도 전체 과정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민 개발자라고 하는 거는 전문적인 개발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이나 업무 담당자분들 중에서 프로그래밍에 능력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파일메이커 재팬 컨퍼런스를 참여해보면 한국보다 유저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커뮤니티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의사분들이 본인들의 영역이 탄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의 세션을 행사 기간 동안 운영을 하시고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관련된 영역에서 개발자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앱을 쉽게 만들고 유지 보수하는 이런 개발 활동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 개발자. 주로 로우 코드 플랫폼을 사용해서 비교적 쉽게 개발을 하고 있죠. 클라리스 파일메이커 플랫폼이 대표적인 로우 코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앱 개발을 하는데, 이제 전통적인 개발 방법보다는 시간과 노력이 크게 절감이 되죠. 강의를 시작하면서 요즘 너무 챗 GPT, AI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노출이 돼서 이게 처음서부터 이거를 다뤄야 되나 좀 고민을 하긴 했거든요. 챗 GPT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명확한 프롬프트 작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할루시네이션, 용어도 어렵긴 한데 뭔가 거짓된 정보, 그럴듯한 정보를 걸러내기 위한 그 기본 지식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일메이커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앱을 완성하는 경험을 하신 후에 그 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 사실은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대상이고 여러분들이 시민 개발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로 삼은 것은 클라리스 파일메이커 플랫폼을 사용해서 완성된 앱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대한 실무에 가까운 개발 과정을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조자로서 저희가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의 이름은 MyEMS라고 이름을 줬고요. 그리고 사용자 대상은 견적서 또는 유사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고 계신 모든 관계자들이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딱 줬어요. 문서를 통합할 필요가 있고, 또 양식을 좀 규격화하고 중복 작성을 방지하는, 그리고 또 빠른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셨을 테고, 앱 개발을 통해서 이제 견적 관리, 고객 관리, 상품 관리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 거죠. 이렇게 앱 이름을 주고 대상도 설정을 해주고 형식적일 수 있지만 목적을 적어보는 일련의 과정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은 고객을 위해서나 개발을 하는 개발자나 꼭 필요한 과정이고 문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고, 또 다른 목적은 견적관리 앱이라고 특정 지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분야에 맞는 앱으로 각각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초 앱을 만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가장 큰 목적이고, MyEMS라는 앱이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 업무 분석, 요구사항 정리,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되긴 하지만 막막하실 거예요. 어디까지 개발이 가능한지, 또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경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어려움이 생기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바질 코드 TV가 그 가이드 역할을 해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채널을 오픈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기도 한데요. 앱 개발 또는 시스템 구축의 얘기가 나올 때 조직의 반응과 협조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봐요. 이제 토론을 하거나 뭐 기획을 한다라고 했을 때 꼭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없길 바라지만 계세요.
말만 하면 뭐 다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거야? 뭐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꼭 계시고요. 또 되게 이렇게 무겁게 참여를 하세요. 진지하게 임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은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식의 본인만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업무를. 변화를 거부하는 동료나 상사들이 꼭 있죠. 성공 확률은 장담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자의 의지가 확고하면 또 이런 분들은 희한하게 어쩌지 또 따라와요. 근데 이제 반대로 결정권자의 의지가 부족하면 100% 실패를 하죠. 100% 실패합니다. 제 경험이기도 한데요. 더 충격적인 거는 그동안 익숙해서 무감각하게 해오던 반복 작업과 그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 이거를 신입사원에게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 낡은 기준으로 또 그 사람을 그 신입사원을 평가해요. 얼마나 더 능력 있는 사원인지 모르고 끼워 맞춘다? 뭐 답답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선의 의지가 조직 전체에 필요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 개발자에게는 이렇게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파일메이커 플랫폼이 있지만 넘어야 할 또 넘지 못하는 벽이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너무 벗어났는데요. 사용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엑셀로 시작하는 고객관리 앱 개발 그 영상을 보고 오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마인드맵의 키워드로 인적성 관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관련된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한번 토론을 해보는 거죠. 요즘에 뭐 워낙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접목이 되어 있고 하시는 시민 개발자 여러분들한테는 좀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툴입니다. 그래서 견적서 관리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견적서 관리. 견적서 작성 시 고객 정보 및 프로젝트 세부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견적서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 내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서 정리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볼까요? 제가 준비했던 키워드가 있는데요. 견적서 관리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견적서 작성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됨이란 의견이 있네요. 그러면 뭐 문제점 말고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견적서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고객별로 작성된 견적서 및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뭐 나름 이렇게 시스템 관리라고 하는 또 해결책을 의견을 주셨네요. 그러면 더 확장을 해서 견적서 관리의 앱 개발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한번 질문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요구사항 및 기능 정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 스택과 리소스 도입 계획 수립. 그러니까 기획 단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경험이 전혀 없는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시민 개발자분들에게는 굉장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AI다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네. 화면 플로우 구성 및 워크플로우 설계,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작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견적서 관리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문제점 또는 해결책, 그 해결책에서 시스템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이어져서 개발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장시켜서 생각을 넓혀 나가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 단계로 문서화되는 그런 것들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부분, 그 내용을 토대로 보시는 것 같은 구성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 메뉴는 지금 홈, 견적관리, 고객관리, 상품관리 이렇게 4개의 메인 메뉴를 두고 홈 아래는 신규 작성 그리고 견적 현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둘 계획을 세웠습니다. 견적 관리에는 견적서 목록 페이지와 상세 페이지를 둘 계획이고요.
유사하게 고객 관리 역시 고객 목록 페이지와 고객 상세 페이지를 둘 계획입니다. 상품 관리는 상품 목록과 상세 페이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마스터 디테일 기능을 적용을 해서 페이지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세부 기능 정의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 구상도보다 조금 더 각각의 메뉴에는 어떤 기능들을 두고 기능들에 대한 세부 설명, 그리고 이 기능들은 어떤 함수가 쓰였는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특이사항 같은 것들, 각각의 기능이 구현이 됐는지 완료 여부를 체크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문서화해서 다 작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보다 세부적인 항목들로 관리를 할 필요도 있고요. 메뉴별 기능 정의서라고 하는 산출물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인드맵에서 봤던 것처럼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구상을 하는 것들을 봤죠. 먼저 첫 홈 화면 레이아웃이고요. 홈 화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빠르게 쉽게 신규 생성할 수 있는 버튼들을 주고 기능을 구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현재 진행 중인 견적 목록들을 나열을 해서 홈 화면을 구성을 했고요. 지금 보신 레이아웃은 견적 목록 화면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메인 메뉴, 그리고 정렬 기능이라든지 검색 기능, 신규 견적서 생성, 이런 버튼들을 둬서 기능 구현을 할 거고, 지금 이쪽은 견적 목록으로 구현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이 견적 리스트에서 상세 견적으로 들어가는 버튼을 둬서 이동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추가 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견적서 양식이거든요. 폼은 다르지만 들어가는 항목들은 거의 유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적서를 기준으로 해서 관련된 고객정보 영역, 견적서 세부 영역, 그 다음에 뭐 메모를 한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영역, 그리고 공급 내역이라고 해서 이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작성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하고, 소개, 부가세, 합계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페이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메뉴의 목록 페이지입니다. 노출되는 고객 테이블의 필드, 항목이 다르고 기능적인 화면 구성이나 형식은 견적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 페이지는 고객 상세 페이지고요. 고객 정보 부분과 하단에 담당자, 견적서, 이렇게 탭 제어를 활용을 해서 제한된 영역의 정보를 담는 그런 형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목록. 상품 목록은 왼쪽에 상품 목록과 그리고 오른쪽 영역에 이제 상품 정보를 동시에 보여주는 마스터 디테일의 형식을 적용을 해서 상품 목록 상세 이렇게 구현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되죠. 개발 착수를 한 후에도 필요한 기능들을 또 추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다시 정의 내리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산출물들을 지속 업데이트 하시게 될 겁니다. 실무 개발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용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전 강의 엑셀로 시작하는 고객관리 앱을 보시면 다음 실무 개발을 좀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영상을 보고 오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실습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